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4.64% 하락한 440.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오늘은 21선을 한번 확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스닥 지수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했던 나스닥 지수를 한번 쉬어가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구간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1월 6일에 있을 주주총회 기간을 기다릴 겁니다. 그 사이까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할 것이고, 11월 6일 이전에는 이렇게 한번 빗각을 지지선 삼아서 한 번 더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이전 고점인 이 47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이 최고점인 488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목표치인 500달러를 넘어서 600달러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41달러에서 43% 상향한 47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한 이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이상 테슬라를 이제서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테슬라의 가치 비중은 로보택시가 45%, FSD가 17%, 에너지 저장 장치가 6%, 그리고 옵티머스가 19%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자동차 사업의 비중은 12%밖에 되질 않습니다. 드디어 월가가 테슬라의 진짜 가치를 AI와 로봇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올해 상반기만 해도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지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1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한 사용자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테크 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며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머스크가 직접 답을 달았습니다. 내년 말, 25년 말이면은 이 모든 것이 잔혹한 현실이 되어서 쓰나미처럼 닥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쓰나미는 25년 11월에서 12월에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부랴부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전기차 비중을 낮추는 이 모습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 쓰나미가 덮칠 것이다 라는 것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가치의 45%를 로보택시로 본 근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X 프로필 사진을 스페이스 X 로켓에서 사이버캡의 천장 상판 이미지로 바꿨는데, 이 상판은 팔토알토 연구소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락인, 즉 완전히 집중하겠다는 신호인데, 현재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이미 사이버캡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에 사이버캡의 세부 정보가 공개가 되고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소식은 이제 사이버캡이 드디어 공장 테스트 트랙이 아닌 캘리포니아 로스 알토스 지역에 실제 공공도로에서 테스트 주행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곳은 테스트 엔지니어링 본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텍사스 공장 부지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테스트를 했지만, 이번 공공도로 테스트는 실제 상용화를 위해 핵심 단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물론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마 안전요원이 탑승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 밖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진전인데,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이버캡은 모델 Y 기반인데, 이번에 다른 버전의 사이버캡의 디자인까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이버캡이 4인승으로 바뀌어 25,000달러대의 모델 2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자동차와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리고 곧 상하이에서 사이버캡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데뷔를 합니다. 이것은 마스터 플랜 4의 다음 장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 교통, 에너지 사업을 재정의하고 현실 세계 AI를 통합하겠다는 테슬라의 거대한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런 계획들을 완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확장성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괜찮은 자율주행차 한 대를 만드는 것도 버거워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판매된 수백만 대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자율주행 기능을 단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승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테슬라가 이렇게 미래에 투자하는 동안 기존의 경쟁자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인 리비아를 포함해서 원래는 내연차 기관이었던 GM 제너럴 모터스는 최근에 미시간과 오하이오 전기차 공장의 직원을 1,7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트럼프가 내연차에 힘을 실어주자 아예 전기차 투자를 포기하고 당장 돈이 되는 내연차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현명해 보일지 몰라도 미래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전기차 플랫폼에서 가장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GM은 그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에 엔비디아, 우버,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이 모여서 24년까지 로보택시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그 계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합세를 하면서 27년까지 10만 대의 로보택시를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 레벨 자율주행 4 차량을 구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프로토타입은 쉽지만 대량 생산은 지옥처럼 어렵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우버의 협력 소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자율주행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완벽한 자율주행에 도달하는 것은 상상 초월로 어렵다. 지금 이 말들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로보택시 시장을 10조 달러 규모로 보고 있으며 테슬라가 그 시장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29년에는 2,600달러까지는 갈 수가 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3,10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들을 나열을 했는데 핵심 기술로는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이 있습니다. 소름 돋게도 그 중에 4가지를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 때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11,509개로 보고를 했으며 매각이나 매입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는데 특히 캐시우드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며 모든 것이 가격이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결국 이 모든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파월 의장이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그녀가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잡은 게 아니겠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올인 팟캐스트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총 147페이지 분량이고 캐시우드는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비트코인,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 이렇게 5가지를 꼽았는데 모두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4개의 내용과 로보택시 그리고 스페이스X의 로켓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등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번역까지 해서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한 번씩 완독하신다면 오늘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거나 상승을 해도 기회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장기 종목 중에 핵심 종목이
테슬라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을 모두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에 필요하신 내용을 체크를 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발송을 해드릴 것이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은 많이 보고 계시는데 똑같이 더보기란을 누르신 뒤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빠르게 취합해서 한 분 한 분씩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의 가치를 부여한 옵티머스 로봇도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의장인 로빈 데넘은 최근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텍사스 공장의 지하 연구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미친 광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문하는 손님마다 그곳을 보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옵티머스가 빨래를 개고 테이블을 닦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와 악수를 했는데 그의 손의 질감이 정말 사람처럼 정교했다고 하는데, 이번 뉴욕 행사에서 젤리를 하나씩 집어서 나눠준 것처럼 그의 손은 아주 섬세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로봇 산업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기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들이 춤이나 추고 덤블링을 하며 2시간이면 배터리가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면, 테슬라는 실제로 공장의 가정과 일하는 로봇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왜 주가는 4.6%나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낮추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으며, 이전에 90%에 육박했던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저께는 65%, 그리고 오늘은 74.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전체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메타가 11%나 하락하는 폭락을 맞았습니다. 빅테크 전반이 좋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판매량 우려인데, JD 파워에서 4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시장은 테슬라를 여전히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스크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일대 연구에서 머스크의 정치적인 언행으로 테슬라가 무려 100만 대 이상의 잠재적인 손실을 봤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본래 민주당 성향이었던 머스크가 공화당으로 들어가면서 전기차 핵심 구매층인 진보 성향의 고객들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기적인 소문보다 훨씬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6일에 있을 주주총회인데요. 핵심 한 건은 당연히 머스크의 CEO 보상안입니다. 과거 로빈 데넘 의장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머스크를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며 주주들을 압박을 했었고, 그런데 바로 어제 머스크가 엄청난 힌트를 줬습니다. 자신의 X 프로필에 있던 투표하라는 링크를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투표 동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데, 데넘 의장 역시 88%의 확률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투표 걱정을 끝내고 자신의 새로 프로필 사진인 사이버캡과 FSD 개발에 다시 락온을 한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판매량과 연준의 발언에 의해 흔들리고 있지만, 테슬라의 본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했듯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1년 전에 예상한 12월의 쓰나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경찰차가 사이버 트럭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사이버 트럭 경찰차에 탄 옵티머스 경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Model Y Performance is really a vehicle that's designed for the person who really cares about their activity, really pays attention to the training, the equipment, the pieces that go into their adventure, their activity, the thing that they're really passionate about.
The Model Y performance is better than it's ever been in terms of its performance specs. We go 0 to 60 in 3.3 seconds, 0 to 100 in 3.5 seconds. With the new cells and all of the efficiency improvements, we've also increased range up to 306 miles on the EPA cycle or 580 kilometers on the WLTP. The aerodynamic platform of the new Model Y performance has been vastly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product. You look at the vehicle, you will notice how we have now a longer front splitter and rear diffuser together with a reduced ride height and an extended rear spoiler. At the front of the vehicle, we retained the confident cross-car lamp that we have on the premium Model Y. Working down from there, we reprofiled the front fascia with a longer front splitter that improves downforce and high-speed stability. Tires for me are one of the most engineered part of the vehicle. This tire comes with a lot of lateral grip and a lot of longitudinal grip that give you those great acceleration numbers and deceleration numbers. In the Arachnid wheels, we have these new aero covers. These also work with our aero team very well, massively reducing aerodynamic drag compared to the previous performance. So when the air comes around through the front, through the vent, it comes over the wheel and it hits these wheel caps, and you get a much tighter flow across the side of the vehicle that keeps it really slick in that straight line when you're talking about range. So overall, you get a package which is going to give you at least the same comfort of the premium product, but as well can transform into that high-performing, fun-to-drive vehicle whenever you want. Inside new Model Y performance, the seat has a very sporty, contoured upper portion that helps with lateral support whilst driving spiritedly, but also is extremely comfortable. On the lower, we have an all-new powered bolster that can extend to support the thigh. We're really emphasizing the sporty character through key CMF materials like the carbon fiber, the micro suede, the badging, and the aluminum features. When you put all that together, you end up with a car that is super performant for its class, but we've also thrown in some engineering changes to the suspension and the aerodynamics that allow us to soften up the rear end and give an overall better riding experience, in addition to the performance that we got from all of the powertrain improvements. The design evokes an expression of sportiness, but also has the utility that we've come to know in every Model Y. So you can take your gear to your adventure in style, arrive in style, and have had an amazing journey along the way.